네, 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2회 중개사 법령 출제 및 해설을 담당할 홍덕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제의 경향은요, 아직 시즌 초반이라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전 중급, 그리고 조금 낮게 중하급 수준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요, 상급 5문제, 중급 15문제, 그리고 하급 20문제. 실제 기출문제 출제 난이도에 맞게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법령 파트, 아직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공부가 아직 덜 된 상태라 지엽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판례랄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조금 지양하고요, 법령 파트에 좀 비중 있게 출제했고요. 그리고 최근 개정된 부분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개정된 내용은 출제 비중이 높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 이것 좀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좀 배제를 하고 굵은 터디로, 자, 그러니까 핵심 뼈대가 되는 그런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 자,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이런 거 포인트 놓치지 않게 하세요. 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그랬는데,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업으로 하는 자 이래 버리면 중개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개인도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빠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나머지는 단순히 이제 법령 내용을 가지고 출제한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법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중개 대상물 같은 경우는요, 법령에 규정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판례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 자,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죠.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분양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판례는 이거 중개대상물로 인정했고요.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어요. 보통 이제 이걸 우리가 입주권 그러는데, 바로 이 정비법상 이걸 입주권, 이걸 보통 이제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자, 그러면 이것은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 여기 분양권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자,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그 입주권, 그거 꼭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물이랄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공인의 토지. 자, 이렇게 사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공법적인 제한이 있거나, 자, 이런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중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예. 자,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로 볼 수 없다. 이제 판례가 그랬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입니다.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틀린 것.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그리고 이제 예외로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시험 시행 기관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보통 매년 2월 말일까지, 자, 이 부분이 이거는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2월 28일까지 그랬는데 매년 2월 말일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바뀌었죠. 일간신문, 관보, 그리고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바뀐 내용이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또 시험 시행 기관장은요,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연히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보통 이제 이 파트에서는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보통 바꿔치기 하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이걸로 바꿔치기 합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주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때는 누가 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한다.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3년 내 응시 제한이 되고요. 우리가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록 합격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처분하고 무효처분 받은 날로부터 이 경우는 뭐예요? 5년 내 응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자, 이 경우는요, 자, 응시, 자, 결격이지만 실제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뭐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자격이 없으면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자, 그 다음 국토부 장관이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하느냐? 그러지 않죠? 자, 이렇게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자,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률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법인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제 우리가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법인. 자, 그 특수법인은 말하자면 이건 제외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1번.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무한책임사원. 자, 여기서 이제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에서 이제 언급되는 이제 사람들인데, 자, 이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원, 임원. 자, 이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랬고요. 그 다음. 법인이 아닌 사단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법인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 자, 이 경우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2번이 지금 틀렸고요. 3번.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자, 법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업무만을 이용해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제 14조에서 규정된 법정 업무. 자, 그게 총 중개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한 6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업은 자, 그 법정 업무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설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맞았고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럼 할 수 없느냐? 소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 소속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중 소속. 자, 자기도 이제 소속이란 말을 쓴다는 자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는데 등록을 받아 개업을 하게 되면 자기 사무소에서도 속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죠. 그 다음 5번.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남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이랄지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 권한 확보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자, 틀렸네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록의 결격사유.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파트인데,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자, 1번. 질병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되겠죠? 자, 이 사람 당연히 결격이고요. 그 다음. 자격증 대여로 인해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럼 이 3년 동안 우리가 또 결격이 됩니다. 자, 이거 앞에서 나왔죠? 시험 응시 결격도 됩니다. 3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3년 만에 가석방. 자, 3년 만에 가석방을 되었으니까 잔연기가 얼마가 돼요? 잔연기가 2년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요, 잔연기 플러스 3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토탈 얼마가 지나야 돼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결격 사유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아니고요.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4번. 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의 뭘 받아야 돼요? 벌금형 그랬죠? 자, 이렇게 벌금형. 그런데 이제 딱 300만 원 벌금을 받았으니까 얼마 동안? 3년간 결격이 되죠. 자, 이거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유예 기간 동안 뭐가 된다고요? 결격이 되죠. 자, 조심할 것은 집행유예고 선고유예는 이것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자, 집행유예가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는 아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포인트에다 체크를 하면서 읽는 연습 그렇게 하세요. 자,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어디다 해야 되느냐? 관할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 관할청에다 하고요.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등록증과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그 관련 서류도 여기서 송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후가 이걸 넘겨받았으니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처분도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만일 분사무소를 이전 신고를 한다. 그럼 이제 분사무소는 관할 내로 옮기건 관할 밖으로 옮기건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고 접수를 받은 주사무소 관할청이 이전 전, 이전 후 관할청에다 알려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다, 이제 이사를 왔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단속 같은 거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이제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여기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시오. 이제 그것과 같은 의미다. 자, 그럼 1번. 자,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자,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속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다 설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맞았고요. 그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요. 분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틀렸죠? 분사무소와 관련해서 행정적인 것은 다 어디에다?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 자, 그래서 주사무소 등록 관청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신고를 할지, 이전 신고를 할지, 자, 이런 것. 또 인장 등록, 그 다음에 휴태업 신고. 자, 행정적인 것은 다 주사무소 관할청 찾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는 이제 신고 확인서. 자, 이것도 이제 바뀐 내용이죠.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는데,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하고, 주사무소 같으면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 자, 이 사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 개인인 개공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죠. 자,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자, 개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공동 사용인데, 여기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법조문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맞은 거고요. 그 다음. 자, 개공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개공사에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연락처가 아니라 뭘 표기하라고요?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자,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순간 놓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 3번. 국토부 장관이, 자,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느냐. 자, 이때 이제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이란 말은, 자, 법정 문자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같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걸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이 하게 돼 있죠. 등록관청.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어가 뭘로 시작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등록관청인지 이거 바꿔치기에는 유형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이걸 주관하는지 꼭 체크하세요. 자, 4번. 법인인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주사무소가 있는 곳은 거기다는 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 안에는 항상 1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개는 안 되죠. 자, 5번. 개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에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없죠. 이제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자, 의무적 취소 사유, 그리고 1년이야 1,000만 원이야 형벌 사유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최근에 이 파트,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자, 여기에 이제 신설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자, 개공사 성명과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된다. 예전에 이게 없다가 이것도 추가됐잖아요. 자, 그래서 개공사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명이고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이 세 가지죠. 자,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이제 등록번호 그럽니다. 자, 이런 걸 암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는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원래 이 표시 광고는 누구만? 개공사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라는 걸 밝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명시하게끔, 자, 신설된 내용들이고요. 자, 2번. 자,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 자, 이번에 이제 인터넷, 이게 이번에 추가됐잖아요.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할 때는 기존에 명시했던 이 외에 또 종류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재지, 면적, 가격부터 시작해서요. 만일 건축물이라면 총 층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향, 방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까지 자 추가로 다 명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기존의 외에 추가로. 자, 그래서 구분하시고요. 자, 3번 고용인이 있는 경우 개공사의 성명과 함께 고용인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고용인 중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 이거는 명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 이 모니터링을 누가 한다고요? 네, 이거 국토부 장관이 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소위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거. 자, 이들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추가 정보 게재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자, 500만 원이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죠. 자, 특히 신설된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자,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 기본 모니터링 업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 모니터링. 자, 이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링 업무는 이제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요. 자, 수시 모니터링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이번 최근 기출문제에서 지문에 잠깐 등장한 내용이라 여러분도 또 추가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모니터링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데, 자,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요,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자,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합니다. 자, 분기별은 이제 몇 개월 단위죠?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시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니터링 업무를 이제 위탁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탁을 하는데 위탁을 받는 기관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모니터링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또 이제 이들이 이 계획서에 따라 이제 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자,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자, 30일입니다. 30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요, 이 일처리하고 며칠? 15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자, 이런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자, 이런 요구를 받았어요. 신속하게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15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10일이죠. 자, 이런 숫자와 관련된 거, 이것은 시험에 함정을 파기 아주 좋은 그런 요소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5번이 되겠네요. 예.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좀 쉬웠을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간판을 자, 지체 없이 자, 철거해야 하는 경우죠. 한마디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철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폐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됐어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했어요. 자,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까 더 이상 영업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철거해야 되는데 휴업을 한 경우, 자, 이렇게 이제
휴업 기간 동안만,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만 영업을 못하죠. 이 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철거하는 게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거의 안 빠지고 출제되는 거죠. 자, 법인이 겸업으로. 그럼 이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법 제14조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소위 이제 법정 업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이건데, 주택 용지자. 아, 용지니까 뭐예요, 이거? 토지잖아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건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하여 분양대행, 그리고 관리대행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토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예, 관리대행 할 수 있고요. 물론 주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상담 및 금융에 대해서 알선하는 거. 이것은 규정이 없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임대업 그랬는데 임대업은 없죠. 자, 우리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해서 관리 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분양 대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임대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하는 거. 일명 프랜차이즈인데, 자, 이것은 있죠. 이것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골라라. 이제 하면, 자, 이거 두 개네요. 두 개. 자, 그러면 13번 문제. 자, 이번에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고용인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맞아요. 고용인에 대한 고용신고.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할게요. 자, 종료신고 있잖아요. 종료신고에 대해서는요, 전자문서 할 수 있냐 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료신고는 없다는 거 아셔야 돼. 자, 이것도 고용신고에 있어만 이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라. 그렇죠. 자, 보조는 직무교육, 그 다음에 소공사 같으면 실무교육을 받게 되는데 둘 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예. 그 다음,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할 경우 개공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해소하라는데 아마 이거 쉬웠을 거예요. 3월이 아니라 2월 이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공사 고용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록관청의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라 그랬고요.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10일 이내, 자,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소공사도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에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소공사 같은 경우는요. 자, 고용 신고할 때 이거 같이 할 수 있죠. 네, 고용 신고할 때 이거 같이 할 수 있고요. 자, 개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자, 그러니까 인장 등록의 방법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여기 가름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하니까 다른 방법은 아니고 이 방법으로 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개인은요, 자, 소공사나 개공사 같은 개인 거는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있어.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러니까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사용할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거 제출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법인은 이렇게 해라 그 얘기죠. 자, 4번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호정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은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 인감도장 이거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번거로우니까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오 라고 이건데 그게 뭐다? 대표자가 보호정한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 인감도장 그거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죠. 예.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만일 이제 등록을 한다.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분사무소가 아니라, 자, 행정적인 것은 항상 어디 찾아간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네, 여기 찾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15. 자, 휴업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이번에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휴업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는 것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라? 이거, 자, 방문신고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문서의 방법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는데, 휴업 개시 후 종료 전에 이러면 안 되죠. 언제? 미리 하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는 하기 전에 미리, 다시 말해 사전 신고가 됩니다. 사전 신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 6개월. 이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6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등록을 했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휴업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해 영업을 못할 경우에는 휴업신고해라 그랬고, 이게 이제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자, 보통 우리가 개인 사업자랍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개업 휴업과 사업자 휴업을 우리가 각각 등록관청과 세무서 따로따로 가서 할 텐데, 그거 번거로우니까 일괄 신고할 수 있게끔, 자, 이번에 신설됐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라 휴폐업 신고, 이제 이거 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되겠죠. 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등록관청에 이 서류를 송부했을 때, 자, 중개업 휴폐업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등록관청에다가 휴폐업 신고하면서 또 이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요. 그럼 등록관청이 세무서장한테 이걸 송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일괄 처리가 되게끔, 자, 이건 이제 신설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자, 2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개공사는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적사항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아, 큰일 나죠. 그래서 성명이나 주소, 인적사항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되죠. 네, 자, 이거 벌써 틀렸네요. 자, 전속은요, 법정 소식 반드시 사용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 사용했으면 환불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주일의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줘라 그랬고, 자, 유효기간, 자, 당사자 사이에 약정했으면 약정에 따른데 없으면 3개월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속은 개공사가 부담해야 될 의무, 그 내용을 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이 자, 틀렸고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보망입니다. 자, 이제 지정 요건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 정보망은요, 누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나요? 누가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죠. 여기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가입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 끼리끼리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이제 500명 이상인데, 이때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몇 명씩, 자, 30명 이상씩이 일단 참여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자, 이때 공인중개사. 자, 그러니까 이제 중개대상물이 뭔지, 중개업이 뭔지 아는 사람이 직원으로 필요하죠. 자, 여기에는 공인중개사가 1명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대로 이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18번 봅니다. 이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교육. 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아닌 임원. 왜냐하면 3분의 1 이상이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임원도 있잖아요. 그럼 이들 실무교육 받아야 안 받아야 돼? 자,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자, 틀렸죠.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이고요. 보존이 이제 직무교육을 받는데, 직무교육은 이제 직업 윤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소공사도요, 2년마다 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관청입니다. 자, 등록 관청은 자, 개공사 등입니다. 개공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은 이제 실시할 수 있다 이제 재량인데 대상자가 개공사 등. 자, 여기 등이니까 모두고요. 여기에 국장도 들어가고요. 시도지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록 관청도 실시기관에 해당을 해요. 자, 그래서 이들 다 실시기관이고 대상자도 모두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비밀 준수.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해요. 비밀 준수. 자, 이때 이제 지켜야 될 비밀은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고요. 그 다음, 이때, 자, 개공사와 소공사만 준수하는 의무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죠. 자,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모두가 자, 지켜야 되는 의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개공사, 소공사 또 보조원 그리고 이제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업 책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한 5개 있잖아요. 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중소속이랄지, 이중소속.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있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고 예방교육, 이것도 그랬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비밀 준수 해가지고, 자, 이렇게 5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중소속, 금지행위, 결격사유, 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비밀 준수. 이런 경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비밀 준수 위반하면 이제, 3번이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무덤까지 가져가라. 이제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위반했을 때 1년이야 1,000만 원이야인데, 이거는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통틀어 형벌사유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이거 꼭 특이한 거니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틀린 것은 그랬네. 자, 시행규칙에, 자, 우리 법 시행규칙에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아마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자, 거래계약서는요, 그래서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거. 없지만 반드시 작성해야죠. 그리고 작성했으면 함부를 보존해야 돼. 몇 년? 5년. 자, 그런데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한마디로 전자거래를 통하여 작성했을 때는요, 여기에 자동으로 보관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되나요? 자, 이거 이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것도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소공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소공사, 개공사와 함께 반드시 서명 및 날인. 자, 이것은 의무라는 거. 서명 및 날인. 이것은 의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자, 공동중개했을 때는 여기에 참여한 개공사 모두 다 서명 날인 해야 되죠. 자, 빠지지 않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한 사람 모두 다 서명 및 날인. 주의할 것은 여기 보다시피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와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같은 경우가 이제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절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